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환율 급등과 함께 기업 밸류업 기대감으로 올랐던 금융주 등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소 눌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주들의 힘은 여전히 강하네요. 이번 주 또 연휴를 앞둔 경계감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대내적으로 오늘 이벤트가 있는 것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1심 공판 기일입니다. 관련한 내용 직접 현장 연결해서 방송 중에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의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랭킹쇼 종목 탑10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와 오늘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장 초반 좀 분위기가 어두웠다가 그래도 조금씩 올려 세우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반등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좀 위축이 되고 특히나 환율 급등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다시 뱉어내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다시금 좀 코스피에서는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불안하네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경기 지표로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강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둔화되는 모습들, 심지어 5월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역시나 좀 약세를 좀 보여주는 아쉬운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강조되고 좀 두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미증시와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좀 디커플링되는 모습들 그래서 아무래도 환율에 따라서 좀 더 불확실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 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시장 보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너나 할 것 없이 저 PBR주들 담는 모습과 함께 지난주 내내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다소 좀 힘이 분산되면서 주가 흐름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김성훈 이사님. 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저 PBR 관련해서 많이 올라섰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장 점심 좀 지나면서 좀 시장이 다시금 좀 중국 쪽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믿을 것은 이제 저평가 주식들, 저 PBR 주식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다시 한번 몰리면서 음봉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기아가 대표적인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현대 기아만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동안 좀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답을 받는 어떤 그런 구간이겠지만 주식하면 우리가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끌어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이 주식의 기본 속성인데 어떤 그런 기본 속성을 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코스피 200 종목들 위주로서 올라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어떤 부분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차례가 온다라면은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저평가받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주 내에서도 이제 종목들 선별이 나오는 것인지 이뿐만 아니라 또 빠져있는 성장주 안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 각각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신 만큼 이제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봅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펜텍입니다. 카메라 모듈 테스트 장비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의 초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G 이노텍이 애플 비전 프로에 탑재되는 3D 센싱 모듈을 독점하고 펜텍의 최대 고객사가 LG 이노텍인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펜텍은 또 반도체 장비를 국내 고객사들이 납품하고 있는데 향후 고객사 확대와 양산 공정 진입을 통해 반도체 향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위는 펜텍입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헬릭스믹스입니다.
중국 파트너사 노스랜드 바이오텍이 중증 하지 허혈 환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유전자 치료제를 사용한 궤양 완치 목적의 임상시험 3상에서 주평가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결과는 궤양 완치 목적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로 통증 감소를 목표로 하는 나머지 임상 3상은 올해 3분기 중 결과가 발표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위는 헬릭스 믹스입니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레뷰코퍼레이션입니다. 국내 모바일 플랫폼 사용량 1위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IJWorks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작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565만 명을 기록해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카카오톡은 4,554만 명을 기록해 집계 이후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유튜브 운영사 구글로부터 투자를 받은 카페24와 인플루언서 쇼핑몰 서비스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는데요. 8위는 레뷰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진단 들어볼까요? 10위 펜텍입니다. 비전프로 이제 관련주로 주목을 되고 있는데 뭐 진보된 기술을 보여줬다는 평도 있고 가격 대비로는 글쎄라는 의견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흥행 시그널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는데 오늘 비전프로 관련주 내에서 출시 이후 각각 다른 움직임, 그렇지만 펜텍의 탄력이 가장 돋보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펜텍 같은 경우 저는 추가적으로 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화 장비, 스마트 팩토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차량, 이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산업 다양한 전방 산업이 좀 성장하면서 같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LG노텍이라든지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좀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LG 같은 경우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 고객사는 애플 쪽이 될 거고요.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가 자화전자라든지 LG노텍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에 공급하는 그 기업이 바로 펜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핸드폰은 매년 새로운 시리즈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폰 말고 새로운 그 시리즈의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 이 관련된 카메라 모듈 쪽은 계속해서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펜텍 같은 경우가 21년 이후에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매출액도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 폴디드 줌 적용 확대, 그리고 XR 기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탑재 증가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플 관련한 움직임들도 좀 애플 비전에 대한 그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폰이라든지 핸드폰 제품들은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장비 양산 공정에 대한 확대가 수혜로 좀 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한번 급등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네.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가격이 5,000원, 4,99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줄 것이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5,770원 정도 전고점 목표가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한 6,4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비전 프로주 내에서도 펜텍의 탄력이 가장 좋고 또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줄 여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9위 헬릭스 미스입니다. 네, 중국 임상 3상 성과 소식에 지금 이틀째 상한가인데요. 추억의 바이로메드라고.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바이로메드. 네. 참 오랜 기간 소외됐던 헬릭스 미스인데 요즘 HLB도 그렇고 추억의 바이오주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대는데 상한가 이후에 과연 추가 상승의 힘도 가능할까요? 네, 바이로메드 하니까 참 과거 2015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뭐 대표 의사분께서 비행기를 탔다라는 얘기가 들면은 바로 상한가를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임상 3상이 나왔습니다.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FDA 아니라 중국 임상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하한가를 한번 점 하한가를 들어가는 모습도 나오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내용을 다 떠나서 지금 얼마 전에 NK맥스의 어떤 사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 보고서 시즌이 바로 코앞에 다가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돈을 벌지 못하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노이즈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에 2021년부터 금리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힘든 구간을 지금 바이오텍 기업들이 보내고 있다 보니까 뭐 CB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채권에 대한 노이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검증이 된 어떤 여러 가지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신저가를 찍으면서 혹은 신저가를 찍었는데 하한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건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헬릭스믹스 역시 임상 3상 성공이 정말 맞다라면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과는 또 회계법인이 또 보는 또 시간은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서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은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 사실 감사 시즌 워낙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주요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순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 레뷰 코퍼레이션 개별주 좀 진단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틱톡샵 관련해서 짚어본 바 있는데 장 초반의 힘을 지켜내지 못하고 장중에도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틱톡샵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목군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슈는 계속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레뷰 코퍼레이션을 대표적으로 좀 진단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주가에서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들은 아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건 모바일 플랫폼 사용량 1위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바뀌었다는 소식의 강세를 좀 보여줬고 최근에 네이버 취직 관련해가지고 이 플랫폼에 대한 그 흐름들 때문에 또 광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격세지감을 좀 느껴지는 게 저 어릴 때는 쇼핑 관련된 거 하면은 저 어머님들이 이제 홈쇼핑을 보시는 거 계속 틀어놓고 보시다가 고르셨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젊은 층의 세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광고주하고 인플루언서를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국내에서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기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아시아 6개국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외 115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서 어떤 좀 블루칩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렌드의 변화와 따라서 함께 중국도 이제 왕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인데 왕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4시간 안에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이런 충성 고객의 또 매출도 대단하고 그 이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사업 확장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180조에 달하는 이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입을 완료했다는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인플루언서 이 마케팅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억 7천 달러 정도에서 지금 3억 달러, 4억 달러까지 연평균 28%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광고 시장에 대한 그 변화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실적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갈 거냐라는 문제는 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틱톡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실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어쨌든 실질적인 부분에서 매출이 가셔야되는 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레뷰 코퍼레이션은 이 하반 경지 12,560원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좀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 공판 현장을 생생하게 또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안 짚어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7위 삼성전자 과연 오늘의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오늘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과 맞물려서 주가는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좀 축소하는 힘 74,000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 지금 뭐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도 좀 낙폭 줄이는 움직임이 속보가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주문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읽어보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 쪽으로 좀 유리한 측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삼성물산이 이제 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 그 재판 결과보다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급하게 사는 모습이 나왔었죠. 물론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을 사기 위해선 현대기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바스켓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측면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도 어느 정도 한국 시장을 채워나간 데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실적 성장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겠죠. 메모리에 대한 성장 속도 역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현대기아는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삼성전자는 못 가냐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한 어떤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까지 어떤 실적 기대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현대기아가 먼저 대형주 단에서는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현대기아가 어느 정도 시세가 나고 밸류에이션이 차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결국은 하반기 실적을 보고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삼성전자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은 하겠지만 그 속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속보상으로 나오는 내용들 뭐 구체적으로 일단 결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좀 긍정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으로 좀 점치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낙폭을 줄이고 무엇보다 삼성물산이 지금 일중 흐름으로 보시면 확실히 힘을 받으면서 갑자기 또 3%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도 그러면 좀 훈풍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김성윤 사님? 물론이죠. 일단은 뭐 이게 1심이 있죠. 이제 2심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판결을 내리시는 이제 판사분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면은 이제 삼성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도 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법리적 논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한 회사가 바로 삼성물산이죠. 네, 역시나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어떤 이 해묵은 어떻게 보면 해묵은 이슈죠. 나온 이슈가 꽤 되는데 아직까지도 1심이야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단도리가 된다라면은 마침 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1분기나 2분기를 저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주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물산이 앞서서도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데 따른 또 탄력을 받기도 했었고 오늘도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중 힘을 내주고 있는 삼성그룹주 그 안에서 삼성물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상장사들 이런 주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금융주 6위 금융주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완성차는 좀 견조하긴 합니다만 일부 이제 금융주들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조정을 좀 매수로 활용해봐도 될까요? 저는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좀 보험사라든지 이런 쪽들은 또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금융 쪽 관련된 그 종목들이 이 기업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서 순환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이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결산 그 배당 기준일 관련해 가지고 옮긴 부분들, 그래서 연말이 아닌 벚꽃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따따블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고 여기에 저PBR 이슈를 타면서 더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1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은행주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9.5%, 증권주는 7% 가까이 올랐고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섹터들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결국에는 여지껏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그 리스크나 이제 우려 부분들을 해소한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여기서 주주환원 정책도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5일이니까 내일 모레 또 윤 대통령 신년 대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이제 정치나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그 오늘 기사 내용인데 정부에서 이제 포이즌 피를 비롯해 가지고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기업 커버넌스 그 포럼에서 네.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발표를 좀 했었고요. 아무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최소 3년 이상 좀 추진을 해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맞아요. 은행들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기대감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면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간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기 급등에 대한 그 차익 매물 실현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융주라든지 이런 관련된 PBR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담는 기회로 활용해도 되나요? 저는 조정할 때는 담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네, 금융주들 오늘 뭐 저점 대비로 확실히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도 특징적입니다. 좀 쉬어가고 있는 금융주 이럴 때 또 모아가는 기회로 활용해보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보고 오시죠. 네,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며 코스피 저점 대비 낙폭 줄이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표한 실적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갈리기도 하지만 올 한해 전망, 미래의 기대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중 금호석유는 지난 3년 동안의 서름을 딛고 올 1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PBR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6.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엔캠의 질주에 다른 소재들도 이제는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화 물질의 수량이 급증하자 증설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 투자 및 설비 증설을 완료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만큼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이 16거래일째 조용히 사모으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4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 15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 명절 연휴가 있죠. 이 기간 동안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여행사 하나투어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매출 성장세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주가 꾸준한 우상향곡선 그리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도 6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임주 또한 저PBR 그리고 지난주 중국의 판호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들썩였습니다. 여기에다 2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신작이 나올 텐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MMORPG 게임 롬의 27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1.3%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삼성전자도 낙폭을 줄이고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금융주라든지 완성차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지수도 다시금 2,600선 회복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힘내서 랭킹쇼 종목 탑10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지난해 증시를 뜨겁게 달군 테마 중 하나인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와 시총순위 모두 급등했는데요. 1년 새 주가는 10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회사 LNS 벤처캐피탈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퀀텀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이 내달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뉴플렉스입니다. 지난 2일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된 가운데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가 20만 대를 넘어 초기 예상치의 2배 이상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리얼 엔진 VR은 PC 콘솔 게임 속 세상에 직접 들어간 것과 같은 몰입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얼리얼 엔진 VR이 XR 시장의 콘텐츠 부족을 해소해 시장 대중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뉴플렉스의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뉴플렉스가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덕양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납품업체로 미래 친환경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럽과 북미의 해외 생산 기지에서는 신사업 분야인 BMA와 ESS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 판매량은 줄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덕양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위는 덕양산업입니다. 네. 계속해서 5위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테마의 대표격인 종목입니다. 시총 11위까지 올라오다니 테마 장세 참 대단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시총 11위라니요. 네. 네. 참 어렵죠. 예, 우리나라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초전도체 관련 주식으로서 그 초전도체 테마가 약간 좀 사그라들면은 시세 역시도 조금 이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의 어떤 흐름과는 정반대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만 유독 더 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역시나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2의 금양의 어떤 패턴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한 3조가 넘어가고 있다 보면 역시나 MSCI 편입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페나케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게 참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실적과 펀더멘탈을 놓고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고평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주식을 사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죠. 역시나 패시브의 어떤 그런 기대감, 패시브에 대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금양도 마찬가지죠. 금양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회사가 하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숫자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신성 델타테크 역시도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보다는 커지는 시가총액 비례해서 패시브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어떤 수급들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추종하는 매수들 이런 것들이 겹쳐진다라면은 역시나 패시브가 나는 두 번째 괴물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시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최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순식간에 거의 50% 이상 밀리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텍 같은 종목들 역시도 역시 테마주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패시브의 어떤 그런 흐름 가지고서 주가 올린다라면은 그 반대의 흐름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단순히 펀더멘탈 가지고 뭐 기대를 해보셔서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테마 그리고 수급이 붙으면서 가는 종목이다 보니 분석 자체가 좀 불가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은 유의해야 한다라는 또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4위 뉴플렉스 봅니다. 오늘 또 힘이 빠지기도 했고 주가가 최근 들어서 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비전 프로 XR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죠.
증권가에서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 쪽에 공통 분모의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엑셀 테마와 주와는 다르게. 근데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일단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는 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9,600원을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데 그 9,600원마저 이탈해버리면 지금 하방으로 8,600원 가격까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추후 모멘텀을 좀 확인하고 네.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FPCB 업체이고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의 그 판매 비중 상승과 함께 XR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됐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를 좀 보니까 그 갤럭시 S24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카메라 관련해서 안 좋은 기사가 좀 하나 나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애플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이제 체험기가 슬슬 올라오긴 하는데 일단 장점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일 만에 판매량이 20대를 넘어가는 네. 수준, 그리고 뭐 올해 출하량의 예상 대수가 있는데 이미 3분의 1 이상을 출하된 부분들은 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사용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신 분들의 그 체험기를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영상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뭐 비싸다는 거, 그리고 어지러움이 아직은 좀 존재하다라는 거, 그리고 컨텐츠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관련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는 이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의 AI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부분, 저는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애플 비전에 대한 부분들, 이거 컨텐츠 UEVR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XR로 지금 확장될 수 있는 게임의 가능성이 1000여 개가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게 확장되고 호환이 돼야 실질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좀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9,600원을 이탈해서 오히려 8,600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 가격대라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는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 관점이라면 일정 부분 또 수익 실현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일단 이슈 하나는 소멸이 됐고 삼성 XR까지는 또 나오는 시기가 길다 보니 한번 끊고 가자라는 뉴프렉스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덕양산업. 자동차주들은 돌아가면서 다 올려세우는 것 같아요. 김성우 기사님.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이죠.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어떤 뭐 덕양산업,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이런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PBR입니다. 이쪽도 상당히 좀 PBR이 싼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PBR이 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짠 영업이익, 한 자릿수 거의 초반에 되는 영업이익률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이상의 멀티플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에 어떤 서현 이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좀 저PBR에 해당되는 자동차 부품주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가 일단은 단계 시세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서현 이화뿐만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워닝홀딩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모베이스, 오늘은 모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네. 상당한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데 다 이런 종목들 올 때 여러분들 HTS로 딱 찍어보시면 PBR이 1배 미만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이제 종목들이 뭐 삼성물산처럼 대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이 이게 약간 좀 테마의 느낌을 가지고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저PBR에다가 자사주가 얼만큼 있다라는 것만 돌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에 시세가 붙는 듯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덕양산업 역시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ROE도 25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저PBR에 대한 어떤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늘 시세 윗꼬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시세 흐름을 타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탈출하는 기회로 사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PBR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역시나 네.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전반주고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종근당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1조 6천억 원의 매출액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24% 급증한 연간 영업이익 2,465억 원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노바틱스의 계약금이 또 4분기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 양호한 실적 발표와 함께 약세권에서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조금씩 힘을 내주는 종근당 호실적 발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버하자님께서도 흠이 자동차 다 돌렸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동차주들 너나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지금 올려 세우는 움직임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심 오늘은 현대차가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 저 PBR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조용히 조선주 내에서 HD 한국조선해양도 전고점 돌파 간다라고 하시면서 힐든골든 크로스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잘 보면 한국조선해양도 저 PBR주입니다. 오늘 또 그 상승과 함께 전고점 돌파 이후에 더 힘을 내줄 수 있는지 조용히 제 갈 길 잘 가고 있고요. 같이 잘 가는 종목이죠. 하나투어 앞서서 특징주로도 살펴봤는데 낄낄님께서 조용히 신고가 경신한다. 여행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번 연휴 또 해외여행계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하나투어 계속해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투어도 그렇고 모두투어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지만 이런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신고가입니다. 연휴 앞두고 수익 실현 한번 할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이게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야수의 심장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나는 이익 실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명절 앞두고 좀 명절 연휴 돈을 좀 용돈을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그 전철에 트렁크를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런 보니까 많죠. 여전히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엔화가 많이 좀 상대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가격대에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그 수요 특히나 명절 연휴를 앞두고 또 놀러 가려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욕심은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화 약세에 더불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거는 약간 좀 번외적인 이야기긴 한데 최근에 다시 중국의 그 제주도 좀 매매가 좀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웃바운드 말고도 인바운드 관련된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여행주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부유에 대한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실시간 분위기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핫한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내왔는데요. 지난해 국내 건설기계 빅3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 2조 원을 상회한 가운데 올해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장 대응에 나서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시장 개척과 신규 라인업 확보로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위는 HD 현대건설 기계가 차지했습니다. 네,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이후 현대차와 기아의 신고가 행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저 PBR주로도 부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현대차는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고 기아는 개장 직후 신고가를 터치하고 하락 반전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위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네, 2위 HD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인프라코어도 같이 볼까요? 특히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같이 잘 오던 현대인프라코어는 현금 배당 자사주소가 포함해서 지금 주주 완화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각각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 PBR 주거든요, 사실. 네, 현대건설기계 오늘의 상승에 대한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국엔 저 PBR에 관련된 그 모멘텀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물론 이제 거기에 종목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올 거긴 한데 일단 건설업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나온 부분들은 나온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플러스 알파로 좀 치자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한 번 더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미뿐만이 아니고 중동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이 저PBR 정책과 함께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대한 여지, 저 PBR에 대한 매력까지 봤을 때는 추가의 반등에 좀 무게를 실어주시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HD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54,900원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1위 현대차 기아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또 현기차 완성차가 1위예요. 지금 시장 안에서 그 차익 실현 나올 때도 현대차가 잘 버텨내주더니 기아까지 결국에는 올라서는 움직임. 기다리면 조정은 온다,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안 주네요. 네. 참 시장이 살 게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자금이 쏠림이 좀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되는 집은 진짜 뭘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 기아차 내에서 오늘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뉴스가 다시 한번 조금 장전부터 돌아다닌 것 같아요. 네. 도요타 자동차가 여러 가지 스캔들에 이제 얽매이면서 그 반사 수혜를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요. 일본도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일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인도법인이 있는데 이 인도법인을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주관사까지 선정이 되었다라는 어떤 뉴스까지 나오면서 결국 현대 기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연이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대차 시총 100조로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어떤 뉴스들이 다 물론 이제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다른 어떤 장 초반에 금융주가 밀리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역시나 차익 실현의 욕구를 건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아차가 처음에 이제 어닝 미스를 발표를 하고 나서 5%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아가 올해 하겠다라는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다 하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약 30에서 32%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기간에 거의 30%가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무리한 추격 매수는 역시나 좀 불리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지금부터 또 올라가게 된다면 밑에 사신 분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현대차 제대로 주주환원 한다면 50만 원까지도 얘기하고 삼성증권 34만 원? 근데 이런 과한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란 없겠죠.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그렇죠. 네,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는 분들의 어떤 그 논리 자체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매수를 좀 강하게 누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중기 이상으로 종목을 끌고 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시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가총액 큰 저PBR 관련 주식들의 주요 수급 중에 하나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소위 기관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이 사면은 같이 따라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페나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그 기관 투자자처럼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유리한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가 아니라 꼭 조정을 이용한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현대차기아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1위 현대차 기아까지 진단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김성훈 이사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